노인정 도배 장판 이건 해드릴게요. 바로 확인해서 100% 문제가 뭐 강명시가 이제 한 90개 되는데 노인정에 하여튼 뭐 그걸 그 정도 해줄 돈은 있어요. 그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좀 급한 데부터 먼저 순서를 정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월리 약수터 우리 최호진은 집 앞에 있는 약수터 얘기하는 것이죠? 예. 예. 그거 지붕을 씌워달라는 얘기죠? 지붕 씌워달라는 얘기 있습니다. 지붕은 현재 있는데요. 예. 비가 되어 네. 맞습니다. 네. 아 사유제 몇 평이나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이 다시 어떤 형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수도 다 밀고 우리 동사무소도 헐어야 돼 이거 헐고 다시 만들고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때가 언젠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그 땅을 사서 뭘 하거나 이러기까지는 어렵고 당장 시설이 불편한 부분만은 해소시키는 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숙 주부님께서 이게 우리 서면초등학교 6교가 매년 제가 올 때마다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그걸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학교 운동장을 벌써 줄여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손을 못 댔는데 이건 교육장님한테 내가 통사장을 했어요. 그래서 토지를 운동장을 약간 삐죽하게 내주게라도 토지를 양보해주겠다는 공문은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뜯어 고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한 10억 들어가요. 6교 놓는 만큼 들어가요. 물론 그 땅도 주택 뭐 저기 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실 하려고 그랬던 건데 돈이 생각 한 3, 4기만 다 했으려고 했을 텐데 한 8억 7천인가가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뽑아보니까. 그래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추경이나 또는 그 여건을 봐서라도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우리 이제 애들이 너무 위험하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될 일인데 다행스럽게도 교육청과 협의가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돼서 그 내용들 가지고 6교를 한쪽 다리를 완전히 뜯어가지고 다시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건 금년 중에 한다고 대답하기는 좀 어렵고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게 해서 좀 강구를 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화동에도 한동처럼 체육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게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해드려야죠.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가 소화동 쪽에 갖고 있는 땅들은 거의 없는데 이번에 저 30만 평 그리고 역세권 개발하면서 하는 그 공원 부지들이 한 전체 100만 평 되니까 공원 녹지 한 20%를 잡더라도 한 20만 평 정도 넘게가 우리 시 땅으로 넘어와요. 무상으로 전부. 우리가 지금 여기 30만 평, 저쪽에 4만 평, 이쪽에 59만 5천 평, 전체면 한 100만 평쯤 되는데 그 100만 평에 한 20% 정도가 25% 정도 정확히 녹지거든요. 그 녹지가 전부 시 소유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전부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하거든요. 근린공원 안에는 도서관도 질 수 있고 체육관은 불가능할 텐데 가능해 체육관도 예. 우리 녹지 공원까지는 체육관도 가능한데 그래서 우선 그 땅이 넘어올 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하고 넘어오고 나면은 도서관, 청소년관 그리고 적당한 체육관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이런 거 몇 가지 우리가 추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 공원이 아주 큰 폭으로 쭉 우리 한 8단에서부터 쭉 역사까지 연결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넣어드려야 되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걸 우리 주민들이 쓰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땅에 넘어와서 이렇게 진행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하여튼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김경숙 통장님께서 정자내 우리 어르신들이 신문 보고 장기 두고 바닥 두는데 어두워 잘 안 보이니까 안에 전등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스위치를 옆에 붙일 테니까 통장들이 그 전등불은 관리를 해주세요. 네? 뭐 이렇게 놓으면은 뭐 지나가서 불 켜서 끄겠죠. 네. 우리 꼭 시청 공무 동지원에 가서 꺼야 돼 안 꺼도 다 끄겠죠 뭐. 그래서 옆에 스위치 붙여놓으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믿고 그렇게 해주라 보고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 주민들 하도 반발도 하고 뭐 하도 때도 쓰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보상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입주하신 분들이 사정이 딱 한 분도 한 두세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대안을 만들어 줘야 헐겠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자리를 비켜주질 않아서 지금 헐치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년치 미결 사업이다. 사실 예산을 세놓고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무능한 건지 우리 건설국이 민원한 건지 모르겠는데 웬만큼 합의를 봐서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좀 매듭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해서 할 수 없이 명도소송을 다 제기를 해가지고 끝이 났어요. 났는데 금년 어쨌든 이번 해동되고 나면 강제라 살림 드러내고 그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참고 기다려줬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살림을 드러내고라도 하나 집달리 시켜서 그래서 할 수 있게끔 법률적으로 다 매듭은 해놨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교통 체증도 많이 가져오고 병목 현상을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소를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좀 여러분도 함께 좀 설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봉식 우리 선생님께서 주신 우리 성당 앞길의 도로 포장에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게 이제 거기도 만약에 재개발 우리 다시 공영개발 형태로면 거기도 다 들어가는 부지거든요. 다 들어가는 부지에서 지금 예산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도로 양쪽에 빗물바지 주위를 좀 청소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물이 전혀 못 빠지는 웬만큼 빠지는 건지 확인해보고 왜냐하면 지금 도로 포장을 다 해놔도 몇 년은 다 파가지고 또 버리는데 돈 들여서 버려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제 여기 다 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 한번 개발한다면 상당히 빨리 진행될 거예요. 옆에하고 다 바란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어서 예산 투자까지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예산 투자를 않는 범위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찍 알았더라면 하자 기간 동안에 매듭을 했어야 될 일인데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영란 통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천 둔치와 관련해서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금천구가 해놓은 것은 기가 막히게 해놓고 구로구도 아주 잘 해놨는데 광명시가 가나다는 구역만 엉망이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실제 내가 봐도 엉망이에요. 우리 시민의 내용을 모르면은 시장을 욕하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어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도 않았거든요. 그것은 이제 94년도 우리가 시설을 사실은 안양천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그때 시의원 때인데 그때 쫙 해서 잘 만들어서 그 당시 시설로서는 근데 한 10년 그다음 이제 시설로 놨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다리는 제가 놓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설이 너무 낮고 해서 다 뜯어서 다시 고치려고 해서 예산도 한 27억 정도 세워놨어요. 금년도에. 근데 못하는 이유가 여기 이쪽 개발 다 하잖아요. 지금 여기 30만 평, 여기 50만 평, 60만 평. 이 개발을 하려면 하수가 나오잖아요. 그 하수관을 저 서남 하수장까지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을 묻어야 됩니다. 차집관을. 그게 이게 하수관이 지나갈 수 있는 하수관을 1200마리짜리를 묻어야 돼요. 1200마리짜리 묻으려면은 그 둔치를 전부 파헤쳐야 돼요. 완전히. 여기 우리 기아대교 밑에 우리 소화 배수지부터 소화 배수지가 아니지? 소화 펌프장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철산동 삼각주 마을까지 리버빌 아파트까지를 전부 그 둔치에 파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물을 항상 새는 거기 때문에 높게 파야 돼 폭이 그걸 묻으려면 거기에 또 더구나 묻을 때 양쪽에 콘크리트 쳐가지고 이게 묻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아주 크고 공사비만 해도 몇십억 들어가요. 한 7, 80억 들어갈 겁니다. 그거 다 묻는데 근데 우리가 다시 뭐 포장을 다시 해놓거나 시설을 다시 해놓고 그 공사한다고 또 다 파헤쳐 버려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둔치를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주민들 모르는 사람은 시장한테 욕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근데 만약에 다 해놓고 또 판을 치면 또 파헤친다고 또 야단을 또 맞겠죠. 그래서 야단을 한 번 맞고만 해야지 두 번 맞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들 이제 프랑카드 걸어서 좀 홍보를 하고 그 공사를 금년 내 마무리를 다 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철에 또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상반기 내에 다 할 수 있을는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상반기 안에 다 마무리하고 나면은 안양천 둔치를 확실하게 금천보다 더 이쁘게 만들게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하우도 더 갖고 있고 또 목감천은 금년 상반기 합니다. 목감천 금년 6월 말이면 물이 맑아지는데 거기는 뭐 팔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작년에 다 팠어요. 우리가 그 경륜장에서 나온 하수 뭐 이렇게 해야 될 것들 그래서 그것은 하는데 안양천 둔치는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할게. 이거 안양천 둔치 유채꽃까지는 보급하려고 그래요. 안양권 유채꽃 다 심어놨는데 유채꽃 4월 달에 아주 이쁘게 피는데 그 꽃 보고 나면 전부 파헤쳐가지고 하수가 1,200mm 있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안양천 산책로, 자전거 타는 사이클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적정한 시설들 완벽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선전 좀 해주세요. 괜히 시장에 말해 쓸데없이 욕을 엄청 먹어요. 완벽하게 있고 거기 보면 우리 시정과 관련된 머리 할 때도 얘기를 해야 되고 복도방에 앉아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뭘 알아야 여러분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정독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알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세금을 돈도 한 20만 원씩 드리고 그런 일을 하시라고 많은 걸 아니거든요. 그걸 좀 잘해주시고 두 번째 하나는 진짜 아파 계시고 어느 애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고 있는지 그 정도 파악이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이 인센스를 했잖아요. 통계조사를. 그러면서 인구 통계조사라는 분들한테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은 방문할 텐데 다락방도 올라가보고 옥상방도 올라가보고 밑에 물어보고 그러지 말고 당신 느낌에 이 사람은 시가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 도와줘야 하면 살겠다. 파악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 그런 확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그 통해서는 적어도 정말 세세하게 내용들을 아셔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부둥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통해 실질적인 공직자들 우리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들 함께 붙잡고 이 아주 광명이라는 시가 이제 이름값을 할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름값을.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5년쯤만 광명이 잘 지내놓고 나면은요 도시 느낌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5년만 전에 이 앞에 아파트 다 쓰고 역세권 앞에 아까 그 건물 보이는 60, 70짜리 건물들 다 들어쓰고 숭실대학교 학교 뽑아서 학생들 와 있고 그랬어요. 12층에서부터 38층까지 짓습니다. 25평 아파트부터 60평 아파트까지 들어서요. 그런 것도 이제 다 마무리가 돼요. 2010년이면 다 입주가 마무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천 맞은편에 가 있는 우리 디지털 공단들이 지금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옛날 구로공단들이 거기는 이미 5,000개 IT 업종들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종사하는 10만 명 정도가 넥타이 부대 일자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적어도 연봉 1억이 넘는 연봉 수주자들이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 아주 좋은 일터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시하고 불과 직경거리 한 500m, 1km 이내에 있는 그런 좋은 일터가 있는 곳이 우리 광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광명시 땅이나 서울시 땅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시 모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좋아진다면 구태여 강남과 살지 않을 거예요. 가까운 광명에 살고 출퇴근 편한 데서 살지. 구로공단 때문에 만드는 광명이 구로공단의 디지털 공단으로 바뀌고 그렇게 고소득자가 채워지는 그 일터가 만들어지면 우리 광명도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옛날 그것 때문에 생겼던 도시답게 그것 때문에 우리도 크게 변화를 가져야 할 그런 도시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비전을 제시하고 많은 내용들을 채워져 가고 있어요. 평생학습이라든가 음악이라는 것을 틀어갖고 다른 도시와 차별할 수 있는 일들을 확실하게 만들어가고 해서 우리는 그런 도시 앞으로 한 5년만 지나고 나면 획기적으로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글자 그대로 광명 천지를 함께 만들어서 오래오래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자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대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백전희 시장님과 함께한 10년 동방문 인사 및 동정부의회를 시동장님. 어떤 거? 아 그거 빼놨나? 책임짐 나. 알았어. 빨리 정확히 잘할게. 아 그거 빨리 한 달에 그냥 넘어갔구나. 시동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민자 총무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저기 회장님. 총장님. 총장님 총무 여자 총무 총장님 총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좀 서로 고민하는 일시는 멋지나 변화가 와서 감명이나 중에나 마무리될 것 같아요. 마무리되고 나서 조금 도움도 덮여져 있긴 하는데 그것은 천으로 덮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처럼 구조물로 덮은 시설이 저렇게 큰 시설은 세계적으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괜찮아요. 또 들어가 보면 그 전광판도 PDP 수준 정도 갈 정도로 아주 잘 화면도 하려고 하고 앞으로 거기서 영화 같은 것도 좀 돌려줘서 시민들은 문화공원 쓸 수 있는 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음향 시설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 2월 10일 날 그걸 하고 또 이런 21일 날 하고 2월 10일 날은 2월 3일 날은 우리 스타크래프트 8강전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10일 날은 SBS가 중계를 하면서 레슬링 대회를 해요. 아마 그것은 유료로 아마 한다는 것 같죠. 그렇게 아마 개장전 행사를 3번에 걸쳐서 할 계획이고 추진하게 나오면 내일 모레 하는 일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통장님들 우리 강매에 들어서 시설이니까 시설도 한번 볼 겸 또 좋은 연예인도 오신다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강명동은 도시개발을 좀 본격적으로 할 때가 됐어요. 이제 도시가 한 25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고쳐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냥 놔둬 있으면 그 주민들 자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사들이 난개발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작년 8월 달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현행 법에 맞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림을 그려서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좀 활성화되고 활발히 만들어지면서 아마 앞으로 한 도시가 많은 변화를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화택지개발공사도 이미 공사가 착공이 됐고 역세권은 약간 그 보상이 한 80% 정도 끝났어요. 주광역 개선 앞지구도 보상이 거의 한 90% 정도 끝났고 앞으로 향후 한 5년쯤 지나면 그 지역이 소화동과 관련된 일은 거의 개발이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전철도 마무리가 되고 한 5년 후쯤 광명 모습은 아주 변화가 예상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원동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 제일 밀접한 지역인데 여기는 신도시 계획이 있어야만이 크게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린벨트 내 아직 신도시를 국가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은 뭐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은 못 되고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나라 신도시가 분당, 평촌, 중동, 군포에 있는 산본 이런 지구들이 신도시 고향 일산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그린벨트 아니었지만은 전부 녹지였어요. 녹지였기 자연 녹지였기 때문에 그걸 개발해서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린벨트 내를 풀어가지고 지금 신도시를 만든 사례는 없습니다. 김포, 파주, 동탄 이것은 전부 그린벨트를 벗어나는 지역입니다. 다만 우리 참여정부 들어오면서 임대주택을 듣는다는 명목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서 이제 임대주택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것이
우리 소화동지 우리 가리대 앞에 30만 평 부분이 그와 관련돼서 그린벨트를 풀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중규모, 대규모 해서 지락 구조를 풀어가는 일들이 하고 있고, 중규모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11월, 12월 공람을 여러 차례 해서 여러분 또 의견도 많이 들어서 고쳐주고 뭐하고 해서 이미 마무리를 해가지고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마무리를 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 결판이 내서 우선 살고 있는 주민들 지난번 공람한 내용들이라도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최선을 다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도시계획과장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 행정적인 절차, 우리 시가 해야 될 행정적인 절차 전부 마무리를 해서 경기도에 올라가 앞으로 경기도 도시기원에서 그대로 반영을 해줄지, 그보다 더 줄이라고 야단을 치는지 웬만하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또 좀 줄이라고 더 야단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줄이면 사실은 도시개발 거의 뭐 푸나만 하는 형과 가져와서 어떻게든 그 상태라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우리 손 지사님한테도 이건 이 정도까지는 좀 해서 마무리를 손 지사님 재임기한에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들이 좀 마무리가 돼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만이라도 풀어져 가지고 녹지 상태 그리고 일종 주거 지역 역할로서 할 수 있는 역할만이라도 좀 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우리 광명 큰 변화의 시기에 특히 이 학원동 주민 여러분들은 여기서 오랫동안 누대에 걸쳐서 살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차지 않을 거예요. 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같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제한을 받고 우리 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시가 해야 될 부분도 한계를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점은 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금년 한 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 더욱 성취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새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효진 경기도의회 의원님의 올 한 해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올해는 좀 작년보다 좀 나은 생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 뭐 좋은 말씀 우리 시장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학원동은 우리 광명시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약 3분의 1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사실 인구는 1%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도 상당히 적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큰 지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광명을 산동지역, 산서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산동지역은 소화동의 역세권 개발이 금년에 착공이 되면 그쪽은 거의 광명시의 완성된 모습,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시가 개청되고도 한 25년이 흘렀습니다만은 이 광명동 지역, 학원동 지역을 포함한 이 산서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린벨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여건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시가 성장해 온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광명시가 안고 있는 전 과제라고 보고요.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월 달에 경륜장이 지금 개장이 됩니다. 2월 10일 경륜장이 개장이 되는데 요새 뭐 한간의 소문을 들으셔서 좀 아시겠지만은 일부 어떤 세력들이 뭐 경륜장을 폐쇄하라 뭐 하라 가지고 자꾸 어떤 뭐 특정 정당에 서는 것 같은 그런 루머가 돌아가지고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륜장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3, 4년에 걸쳐서 긴 세월에 걸쳐서 했고 이제 개장을 한 달이 앞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만 물론 광명시의 세수 증대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극대화해서 살리고 이 경륜장 개장과 더불어서 발생이 우려되는 교통 체증이라든지 또 치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예방을 해서 경륜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광명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에 혼동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광명시의 칠악지구에 이제 이번에 그린벨트가 이제 해제가 되는데 71년도에 그린벨트가 설치가 됐으니까 지금 약 한 25년 됐습니다. 35년. 35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시에서 모든 행정 절차를 하셔가지고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도의 방침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 상반기 중에 좀 이것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상당히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30여 년 동안 피해를 보고 국익을 위해서 참고 견뎌온 35년의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앞으로 좀 단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같이 우리 뭐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다 같이 고민해 볼 분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도 의회에서 하여튼 최단 시일 내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광명역 활성화와 더불어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우리 학원동이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됨으로써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후회 없는 학원동의 그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원동 주민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농촌 지역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좀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학원동 주민들 애로사항이 많으신 건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앞으로 이 금년 경술년 한 해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집안이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광 늦게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쁜 중에도 우리 학원동을 찾아주신 백재현 시장님이와 관계 공무원 참석에 진심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강명시에 눈이 되고 항상 좋은 기사를 써주신 우리 언론인 참석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백재현 시장님과 박효진 도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우리 강명시에서 면적이 가장 크면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학원동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데가 또 학원동이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지역에서 태어나갖고 이 지역에서 봉사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어려운 학원동을 다른 동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백재현 시장님께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가정의 만복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 바라면서 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정 업무 수행 중에도 저희 학원동을 방문해 주신 백재현 시장님께 동민들과 함께 애정어린 마음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학원동은 총 9개통에 2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1158세대에 2923명으로 전년 대비 3.5%인 10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는 62세대에 100명이 있으며 차상위 계층은 11세대 34명, 장애는 159명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146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2005년 추진 실적입니다. 총 민원 처리 건수는 17,833건으로 등초본이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농촌 건설의 일환으로 독지가 단체 등에서 불우이웃 201세대에 대하여 308만 5천 원에 해당하는 백미 및 상품권을 지원하였고
83세대에 대하여 415만 원에 해당하는 김치를 지원하였으며 10명을 대상으로 방문 미용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대민 지원 군부대인 52사단에 대하여 통장들이 180만 원에 해당하는 돼지 2마리, 떡 2말, 과일 5상자, 막걸리 3마를 준비하여 각 단체장과 함께 위문하였으며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로 자율방역반을 구성, 6월부터 9월까지 주 2회씩 방역을 실시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각종 단체 및 주민과의 간담회 87회, 도로 포장, 농노협 다리 확장 등 3건의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사업, 보안 등 43개소 신설 및 52개소 보수, 수시 1일 로드 체킹 및 순찰 등 현장 행정을 실천하여 주민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셋째, 200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 2006년 5월 31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도지사, 시장, 도시의원 및 비례대표 선출까지 투표용지가 6매로 고령의 유권자들이 선출인의 구분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 적극 홍보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법정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민원 업무의 친절, 신속, 정확한 처리로 주민 만족도 향상과 농번기 일손 돕기 및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신천하여 주민화 분위기 조성 및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치 역량의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저희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댄스 스포츠, 컴퓨터, 미용실 등 3개 과정을 개설하여 2005년도에는 11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용 장소의 협소, 적은 주민수로 인한 이용 대상의 한계 및 원거리 마을 단위로 인한 교통 불편이 있으나 주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 및 1인 1학기 다루기 강좌 등을 개설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농촌 건설의 일환으로 2005년도에 이어 단체 및 독지가와 자매결연 추진 및 후원자를 지속 발굴해서 불우이웃 돕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겠으며 대민 지원 군 부대 위문을 통한 민, 관, 군 유대를 강화시키고 농번기 농촌 일선 돕기 운동을 추진하고 재가복지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으며 자율 방역반을 구성 운영하여 따뜻하고 풍요로운 복지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총 체납액은 1,751건에 2억 550만 6천 원으로 시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세가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 담당자에 의한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전화 및 수시 방문 독려하고 적극적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신규 체납액 발생 최소화, 통장 회의 등 각종 홍보 매체를 적극 이용 홍보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특수시책입니다. 지역 특성상 체육시설이 없는 관계로 각 단체별로 팀을 구성, 관내 적의 장소를 택하여 단계별로